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기초의회 곳곳에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 부산 모빌리티 쇼가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브랜드별 신차를 비롯해 다양한 컨셉트카 등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제8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배상호 교수가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부산 지역 학부모들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취임 2년을 평가했습니다. 대다수가 그동안의 교육 정책에 만족하지 못했고 학업 성취도 평가 역시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부산 지역 기초의회 곳곳에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보와 협치보다는 권한이 있는 위치에 서로 앉겠다며 매년 자리 싸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한 부산 서산구의회. 내부 갈등 속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구 전반기 부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은 뽑지 못했습니다. 여야 의원수 5대5로 같아지면서 자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지금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협치해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조금 필요하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등 4개 자리를 가져갔고 민주당은 복지도시위원장 1개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후반기 의원 수가 같아지면서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은 더 많은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의회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 소속이던 정기수 현 의장이 탈당계를 내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전반기 민주당, 후반기 국민의힘이 의장을 번갈아가며 맡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과 시민 사회단체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공무연수 등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큰데 원구성을 두고 매년 자리 싸움을 반복하면서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보다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에 매진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지역민을 위한 민생 정치보다는 서로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는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욕심도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분들을 모셔주는 이런 권력, 또 특히 그 중에서 업무 추진비 이 부분 때문에 구에서 이런 사실은 이제 거의 난투장으로 변하고 있는 이런 사실 개탄스럽고요.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인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기초의회가 양보와 협치보다는 서로 권한이 있는 위치에 앉겠다며 매년 자리 싸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2024 부산 모빌리티 쇼가 넥스트 모빌리티, 세상의 중심이 되다를 주제로 백스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이름을 바꾼 부산 모빌리티 쇼가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참가 완성차 업체는 현대차 그룹과 BMW 코리아 등 4개사 7개 브랜드입니다. 이들 업체는 신차를 비롯해 컨셉트카 등 59대의 차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BMW 그룹 코리아는 부산 시민과 경남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전시를 통해서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참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모빌리티 쇼를 통해서 저희는 BMW iX2와 뉴 M4를 국내 최초로 선보이고 미니 패밀리와 모토라드 등 총 18종의 모델을 전시합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다양한 모빌리티 차량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슈퍼카와 클래식카, 튜닝카 등 이색 차량은 물론 해상 모빌리티나 레저용 모빌리티,
전기 이륜차 등이 선보입니다. 완성차 외에도 여러 모빌리티 관련 업체들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나 2차 전지 기업 등 비완성차 업체들도 신제품을 적용한 차량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전시 중심의 모토쇼에서 탈피해 관람객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브랜드별 신차를 타볼 수도 있고 클래식카나 슈퍼카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선 오프로드 차량을 타고 장애물을 넘는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7월 7일까지 열리며 같은 기간 백스코에선 코리아 캠핑카쇼와 오토메뉴팩, 부산 로봇 자동화 산업전도 열려 매니아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제8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배상훈 교수가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해양대와 연합에 도전한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 예선 탈락이란 성적표를 받아든 국립부경대학교. 2028년을 목표로 삼은 대학 통합이 무산되자 장영수 전 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26일 신임 총장 임용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배상훈, 왕재필, 최일학 3명의 후보가 접점을 벌이다 결국 득표 1, 2위를 차지한 배상훈, 왕재필 교수 간 3차 결선 투표 끝에 배상훈 교수가 1순위로 임용 후보자로 당선됐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배상훈 교수는 총 60.36%를 얻었습니다. 배상훈 교수는 2002년부터 국립부경대 위성정보융합공학 전공교수로 재직하며 환경해양대학장을 역임했습니다. 배상훈 교수는 내부 역량을 결집해 지역과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대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장 임명 후보자 선정 소식에 학생들은 연구 교육 지원 확대와 학생 복지,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주문했습니다. 제가 지금 학석사 연계 과정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석사할 때 조금 더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 분야에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합하는 것도 저 반대하진 않는데 너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시험 기간에 도서관 이용률이 엄청나게 높은데 야간에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24시간 열려 있는 열람실이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자리가 꽉 차 있으면 곤란한 부분이 좀 생겨서 그런 24시간 열람실을 다른 곳도 이제 좀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2순위를 얻은 배상훈 교수와 왕재필 교수는 총장 추천위원회 회의를 거쳐 교육부의 차기 총장 임용 후보자로 추천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지역 학부모들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의 지난 2년을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낙제점인데요. 선거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취임 2년을 맞는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학부모들로부터 따가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 판결을 받은 선거법 위반 문제. 간부 회의 도중 나온 욕설로 근조 화환이 쇄도했던 일뿐 아니라 다행복학교를 축소시키고 시험 부활로 학력 신장을 강조한 것은 부산 교육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윤수 교육감님, 당신은 부산 교육의 수장으로 있기에 그 범죄가 너무나 크고 분명하며 당신의 교육과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더욱 곪게 만들 것 같습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부산 지역 학부모 400여 명에게 하교육감의 지난 2년을 물었습니다. 하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3.4%, 부정적 의견은 86%에 달했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가 도움된다는 의견 역시 6.9%에 그쳤고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하교육감이 강조해온 동서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83%가 효과가 없었다는 반응입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난해 평가보다 더 나빠진 결과라며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교육감은 부산교육을 20년 전으로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방향으로 학력 신장 외치고 체육활동으로 인성을 고양시키겠다는 모습에 어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헌법 소원까지 제기하는 것은 꼼수라며 교육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현직 교사들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취임 2년을 평가한 결과 부정적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교사 1,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산형 인터넷 강의와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 74%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부산형 늘봄학교 등이 부산 저출생 대응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도 80%가량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교사 업무 경감에 대해선 올해 학교행정지원본부 출범으로 다소 해소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선 8기 출범 2년, 우리 지역 구청장의 공약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민선 8기 기간 동안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목표로 53개 공약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김윤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수영구는 수려한 금년산에 둘러싸인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또 아름다운 광안대교와 밀락 수변공원, 광안리 해수욕장 등 부산 대표 해양 관광지입니다. 수영교차로를 중심으로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도시답게 지하철 2, 3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수단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53개 주요 공약 사업 중 지난해 말 기준 공약 이행률이 72.2%로 높습니다. 유니세프 인증 아동 친화도시 추진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사업은 일찌감치 완료했습니다. 광안리 해변에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라이트쇼와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스탠드업 배들보드 특화 사업 등으로 광안리가 사계절 해양 레포츠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광안리 해변 백사장 복원과 해변 수질 개선 등을 수립해 장기적 안목에서 수영 발전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또 10곳에 달하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도 성과로 꼽힙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수영의 새로운 미래상 제시를 위한 2040 장기발전 계획도 수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성 확보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고 금주구역 지정 이후 소상공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밀락 수변공원 일대 상권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남은 2년 동안 모두가 부러워하고 살고 싶어하는 주거 명품 도시를 만들어 새로운 수영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본부 세관은 26일 김해공항세관과 함께 김해국제공항 청사에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세관은 최근 마약 관련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마약류는 단순히 대리 운반하는 것도 처벌될 수 있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물품을 들고 오거나 타인의 수화물을 대신 운반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내린 비로 부산 원도심 삼복도로의 한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부산 지역에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삼복도로 일대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4m가량 높이의 옹벽 앞에 쌓여있는 돌 무더기. 푸른색을 띤 옹벽 일부는 황토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난 22일 집중호우로 옹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건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다보니까 저기 지금 3차
박자에 무너졌거든요. 그 앞에도 2번 또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완전 돌이 지금 보다시피 큰 게. 사고 이후 닷새가량 지났지만 무너진 돌무더기는 그대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옹벽은 암석으로 돼 있어 단단해 보이지만 일부는 손만 대도 흔들릴 정도로 약해져 있습니다. 곳곳에 균열이 생겼고 붕괴된 부분에 손을 대자 토사가 쓸려 내려갑니다. 붕괴 이후 안전조치라고 해봐야 옹벽 위에 작은 천막을 덮어놓은 게 전부입니다. 이런 가운데 27일부터 장맛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래요. 비가 오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지금 이것도 배지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무서워요. 잠을 못 잔다. 붕괴된 옹벽이 빈집. 건물 앞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시뻘겋게 녹이 쓴 철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옹벽이 붕괴되면 건물 역시 함께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옹벽 위나 경사를 따라 주택들이 들어선 삼복도로 일대. 대부분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오래된 집들인데다 원도심 5개 지자체에만 빈집이 6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가 오면 붕괴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7월에도 부산의 한 주택가 담장이 무너져 바로 아랫집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험도가 그나마 높은 빈집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시적인 어떤 대피 장소를 미리 자치단체에서 마련해 둔다든가. 이제 남부지방도 본격적인 장마의 영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상변화로 집중호우 빈도가 높아지면서 빈집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의 위력이 갈수록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해졌는데요. 소방과 같은 구조 세력도 실전 훈련을 반복하는 등 달라진 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급류사고 구조훈련 현장을 최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천천 세병교 인근 119 구조대원들이 모여 로프 인계 작업에 한창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순환사고에 대비해 인명구조 모의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7월과 9월 학장천과 온천천에서 발생한 급류 인명사고 이후 재발 방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 이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생사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체계적인 훈련을 마련했습니다. 산천이라든지 온천천에 강물이 이제 번담이 돼가지고 이제 급류 구조에 대한 이제 훈련을 이제 해야 된다고 해서 온천천이 이제 범람을 했다는 가정하에 급류 구조 훈련을 이제 계획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온천천 급류 사망 사고의 경우 50cm였던 수위가 30여 분 만에 2m로 높아지면서 이곳을 보행하던 여성이 순식간에 휩쓸렸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급류사고 특성상 골든타임 내 구조가 무엇보다 절실한 이유입니다. 때문에 이날 구조대원들은 로프를 구조 대상자에게 던져 구조하는 드로우백 훈련과 소방호스를 활용해 사고 장소 하류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숙지했습니다. 강물이 번람했을 때 구조대원이 이제 직접 구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로프를 인계해서 횡단하는 방법과 그리고 소방호스를 이용해가지고 방어선 구축이라든지. 무엇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장마철이 예고된 만큼 비가 오는 날에는 온천천 인근 보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최한강입니다. 지난 25일 북구와 구포 어촌괴가 함께 동남 참개 종자 14만 3천 마리를 낙동강 구포대교 인근에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동남 참개는 전염병 검사를 마친 종자들로 낙동강 생태계 보관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어업인들의 희망 품종을 매년 방류하고 있으며 동남 참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109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강서구가 7월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강서구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를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게 됩니다. 이후 60일 이내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 기준과 태아 유형 등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90%, 최대 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이 부적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사망사고가 난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앞은 사고 이후 일부 안전시설이 보강됐지만 방호 울타리 등은 여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초등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앞 통학로입니다. 급경사지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엔 안전시설이 추가됐습니다. 신속히 안전한 인도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당시 도로 위로 떨어진 화물에 힘없이 부서진 방호 울타리도 교체됐습니다. 새로 설치된 울타리는 차량이 충격했을 때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경계석을 높이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강화된 재질의 차량용 방호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다른 안전 울타리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영도구는 지난 연말에서야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집행이 늦춰졌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이제 애들 등교할 때는 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도 있고 굴삭기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난간 설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하고 있긴 있는데 다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이제 차량 방호 울타리가 들어가게 되면 기초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공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방학때 하려고. 부산의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초등학교 30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곳 중 1곳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군별로 보면 중구가 4곳 중 3곳이 기준에 만족해 가장 높았고 연제구는 16곳 중 단 1곳만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안전 표시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과 종점을 알리는 노면 표시로 다른 위치에 설치된 곳이 많았습니다. 이에 감사위는 16개 모든 구군에 기관 주의 조치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쿨존 지정은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또 어떤 대규모의 학원들도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보다는 배가 넘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과연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개선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일단 좀 의문점이 들고요. 한편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가 지난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예산 45억 원을 이월하고도 올해 추경에 다시 8억 원을 편성했다며 사업의 시급성에 맞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